음,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 실시간 강의로는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어,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녹화 강의로 진행을 했지요.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비디오는 그대로 꺼두시면 되고요. 예, 오디오도 지금 다 음소거가 되어 있네요. 음소거 안 된 사람이 한 사람 다 됐습니다. 음소거 그대로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을 때에는 음소거 해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지금 일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2개 이상으로 갈 때에는 이런 해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두 번째 시간, 두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일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일개 미분 방정식 형태를 보면 dx분의 dy 하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값을 이제 x하고 y의 함수 fxy라고 썼으니까 이변수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x분의 dy로 미분 방정식을 정리하면 dx분의 dy는 fxy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간단하게 이런 형태였을 때 양변에 dx를 곱해서 dx를 이렇게 곱해주면 fxy dx 그리고 넘겨서 마이너스 dy는 0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일개 미분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꿨을 때, 즉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은 여기 dx와 dy로 정리가 된 거예요. dx 앞에 어떤 이변수 함수가 붙고요. 여기는 위에 걸 플러스니까 dy 앞에 1이 곱해져 있는데 부호 마이너스고 여기 있는 값을 역시 어떤 이변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이쪽에 있는 함수를 pxy라고 하면 pxy dx 플러스 qxy dy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값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을 얘기를 해줄 텐데요. 일반적인 모양은 pxy dx 플러스 qxy dy는 0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개 미분 방정식은 pdx 플러스 qd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 0이라고 놓은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있죠. pdx 플러스 qdy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어떤 이변수 함수 f의 total differential, df, total differential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수업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예, 여러분 과는 미적분학 수업을 했으니까 아마 미적분학 수업에서 배웠을 텐데 혹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 이변수 함수의 미분 df라는 것은 f의 미분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total 하는 뜻으로 전자를 써서 전 미분, 이렇게 전체 미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럴 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df라는 것은 f를 변수 x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x 플러스,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y.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df입니다. df. 자, 그래서 어떤 이변수 함수 f가 존재해서 그것의 미분 df하고 이 미분 방정식에 있던 왼쪽에 있는 이 값 pdx 플러스 qdy, 이것이 같게 되는 경우예요. 예, 어떤 미분 방정식 모양이 pdx 플러스 qdy는 0인데 왼쪽에 있는 pdx 플러스 qdy가 어떤 이변수 함수 f의 미분 df하고 같을 때, 그럴 때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exact equation,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미분 방정식. 왜 완전하냐 하면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해를. 그래서 어떤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값이 f의 미분 df하고 같다? 그렇다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df가 0이다. 이렇게 생긴 거지요. 그렇죠? df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 해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변수 함수의 미분이 0이다? 예, 바로 그 함수는 상수함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는 c라는 것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앞에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예, 이것이 해다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해를 표현할 때 fxy는 c다, 이렇게 음함수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앞에 시간에서 배웠죠. 예, 여러분들이 녹화 수업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는 그냥 바로 f는 c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을 할 건지, 그리고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판정됐으면 배는 f는 c라고 쓰면 되는데 그 이변수 함수 f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정하는 방법하고, 판정이 되었을 때 이변수 함수 fxy를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공부를 할 거예요. df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다라는 걸 가지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이 df하고 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pdx 플러스 qdy가 바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하고 같은 거죠. pdx 플러스 qdy.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을 비교하면 d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같아야 되니까 p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고 q는 dy 앞에 곱해져 있는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f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판정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정법 가볼까요? 근데 우선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주어진 함수들은 C2 클래스에 속하는 걸로 약속을 할 겁니다. C2 클래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웠을 텐데요. 이 의미는 여기 2라는 수가 있죠. 2개 편도 함수가 모두 연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변수가 2개, 3개 이렇게 있는 다변수 함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편미분할 수도 있고 2번 편미분할 수도 있고 3번 편미분할 수도 있죠. 한 번 편미분하는 것은 1개 편도 함수, 변수 여러 개를 조합해서 2번 편미분하는 것은 2개 편도 함수, 3번 편미분하면 3개 편도 함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2개 편도 함수라는 것은 편미분을 2번 한 거예요. 편미분 2번 했을 때 그 결과가 되는 함수들이 모두 연속이다라는 가정을 할 겁니다. 우선 그렇게 크게 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df가 이제 우리가 정의를 아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 값이 pdx 플러스 qdy 이것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미분 방정식은 pdx 플러스 qdy가 0이다라고 정리된 미분 방정식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pdx 플러스 qdy 이 값이 이렇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이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dx 앞에 것끼리 같아야 되고 dy 앞에 것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pxy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아야 되고 qxy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p라는 함수는 f를 x로 편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라는 함수를 y로 편미분한 결과는 f를 x로 편미분한 것을 다시 y로 편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제곱 f입니다. 마찬가지 qxy라는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예요. f를 이미 y로 편미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x로 편미분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용하는 대문자 f라는 함수가 C2 클래스에 속하는 걸로 선택을 할 거예요.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얻어질 수 있게 문제를 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소 까다롭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운 대로 C2 클래스가 되면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가지냐라는 건데 C2 클래스가 되면 이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는 y로 먼저 편미분하고 x로 편미분한 이계 편도 함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순서를 바꿨죠. x로 한번 y로 한번 편미분하는 건데 순서를 바꿔서 x로 먼저 편미분했고 오른쪽에 거, 그 다음 왼쪽에 y로 나중에 편미분했죠. 그러니까 편미분하는 순서가 어떤 걸 먼저 편미분했냐라는 게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x로 한번 y로 한번 편미분했지만 순서를 바꿔줬어요. 그렇죠? C2 클래스에 속하면 이 편미분하는 변수의 조합이 같을 때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아요. 근데 모든 함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미적분학에서 아마 예제를 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C2 클래스에 속하면 순서 바꿔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C2 클래스에 있는 것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 바꾼 거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려고 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시 이 같다라는 조건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에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역시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때 p, q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이 함수가 어떤 열린 영역에서 연속이 되면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함수들이 어떤 열린 직사각형 영역에서 연속이 되게끔 문제를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맞나 그렇지 않나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는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다 맞을 거야. 문제가 나왔으면 이 조건은 다 만족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결론만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pdx 플러스 qdy가 0이다라는 이 1개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일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 거냐? dx 앞에 곱해진 함수는 y로 편미분합니다. 엇갈려서 바꿔놨어요. dy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는 바꿔서 x로 편미분합니다. 예, 주의하셔야 돼요. x와 y가 엇갈려서 편미분되어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바꿔서 편미분한 거예요. x하고 y를 바꿔서 편미분한 거. dx 앞에 있는 건 y로 편미분, dy 앞에 있는 건 x로 편미분. 바꿔서 편미분한 결과가 같다. 그러면 완전 미방이다. 예,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같지 않으면 이거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것만 줄 거니까 완전 미방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시고 다른 풀이법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F를 어떻게 구하지 하는 그 문제만 남았죠.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바로 그냥 예제를 풀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6.2 볼까요? 교재에 6절이고요. 6절에 있는 것을 지금 4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6절에 있는 거 우리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6절은 정식으로 이렇게 다 배우진 않습니다. 4절에서 필요한 거, 일개 선형에서 필요한 그런 완전 미방 그 형태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몇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6.1을 보시면 2x 플러스 3y 곱하기 dx 플러스 3x 플러스 2y 곱하기 dy가 0이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그냥 우리가 조작할 필요 없이 p dx 플러스 q dy가 0이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라는 것만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 dx 앞에 있는 것은 y로 편미분합니다. dy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x로 편미분합니다. 예, 편미분할 때 부호가 바뀌면 달라지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양을 pdx 플러스 qdy는 0이다, 0이다 라고 정리한 다음에 PQ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0이 아니고 이렇게 이항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쪽으로 다 이항해서 0이다 라고 두고 PQ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PQ를 선택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편미분해 볼까요? 3x 플러스 2y를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3x는 x로 편미분하면 3이죠. 하지만 2y는 x로 편미분하면 상수 취급되니까 0이죠. 그렇다면 이 전체를 x로 편미분한 건 3이 되겠죠. 반대쪽 이번에는 2x 플러스 3y를 y로 편미분합니다.
y만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2x는 y로 편미분하면 상수 취급되니까 0이죠. 3y는 y로 편미분하면 역시 3이죠. 그러고 보니까 x, y 엇갈려서 편미분한 값이 같아요. 둘 다 3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은 완전 미분방정식이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완전 미분방정식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f를 구하면 되네요. 그리고 f가 c다 이렇게 두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완전 미방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값이 df하고 같아요. 그렇죠? df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그렇죠? 이것이 이 왼쪽에 있는 pdx 플러스 qdy하고 같아야 되니까 앞에 dx 앞에 곱해진 것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x 플러스 3y라는 함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dy 앞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아서 이쪽에 3x 플러스 2y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f를 얻는 방법은 역시 미적분학에서 이런 연습을 했을 텐데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대문자 f를 구하려고 하는데 f라는 이변수 함수는 x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이것을 x로 적분하면 f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써도 됩니다. f를 y로 편미분했더니 3x 플러스 2y가 됐다. 그렇다면 3x 플러스 2y를 y로 적분해주면 역시 f가 되겠네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사용해서 f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적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수에 대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있는데 한 변수를 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그 적분 상수가 상수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일반 상수가 아니고 그 변수 말고 다른 변수를 가지고 표현되는 함수는 전부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편미분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상수가 실제로는 어떤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 하나의 적분만 가지고 f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쓸 거냐? 쉬운 걸 먼저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적분을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해서 쉬운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2x 플러스 3y나 3x 플러스 2y나 모양이 비슷하지요. 어떤 것이 더 쉽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 쪽이나 한쪽을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먼저 사용해 볼까요? x로 적분할 거예요. f는 이것을 x로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2x 플러스 3y dx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 x로 적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변수가 y로 되어 있는 것은 상수 역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적분해 볼까요? 2x 적분하면 x제곱이지요. 3y x로 적분할 거니까 상수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3y를 x로 적분한 것은 거기다가 x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yx 순서 바꾸면 3xy 같은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dx라는 것은 x로 적분하는 거니까 x로 적분할 때 적분상수, 즉 x로 편미분했을 때 0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변수고 y는 상수 취급되니까 x가 없는 함수, x가 나오지 않는 함수, y하고 상수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 gy라고 쓸게요. 이것은 x로 편미분하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그냥 진짜 상수가 아니고
예, y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다. y와 상수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다. 그 안에 x라는 값은 없는 그런 함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분상수 gy라고 쓰면 f는 1단계에서 얻은 것이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gy 이렇게 1단계에서 얻었어요. 하지만 gy가 뭔지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예, 해서 이걸 구할 때 두 번째 사용하지 않았던 식을 예,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식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3x 플러스 2y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사용해서 gy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얻었던 f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 우리가 f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gy다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y로 편미분하면 3x 플러스 2y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y로 편미분해 볼까요? y만 변수 취급해요. 그렇다면 x제곱은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쓸 게 없죠. 3xy를 y로 편미분할 텐데 역시 x는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3도 상수고 그렇다면 y를 y로 편미분하면 1이니까 3xy를 y로 편미분하면 앞에 있는 상수 역할 3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gy라는 것은 여기엔 x라는 이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y로 편미분해라 하는 것은 그냥 1변수 함수니까 이것은 1변수입니다. 1변수 함수니까 이제는 미분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g'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럼 양쪽을 비교할 수 있죠. 3x 플러스 2y가 우리가 1단계에서 얻었던 함수를 y로 편미분해서 얻은 결과 3x 플러스 g'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양쪽을 비교할까요? 3x, 3x 소거되고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2y하고 g'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gy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g'y가 2y입니다. 그렇다면 gy는 미분해서 2y가 되는 y만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y를 y로 적분해 주면 돼요. 이제는 1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y를 적분하면 y제곱이고 적분상수는 이제 정말 상수지요. 그렇죠? 해서 k는 정말로 상수입니다. 이제 변수는 없어요. 예, 이 안에 그냥 상수만 있어요. k는 그냥 상수예요. 자, 그럼 gy가 y제곱 플러스 k다. 예, 라고 얻었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f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1단계에서 이변수 함수 fxy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gy인데 2단계에서 gy가 y제곱 플러스 k다라는 걸 얻었죠. 그렇다면 fxy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가 됐죠. 다 됐죠. 예, 이제 f를 구했으니까 해는 그냥 f는 어떤 상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상수가 있었으니까 우선 1단계로 그 임의 상수를 C tilde라고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 즉 fxy fxy가 어떤 상수다. 그 상수를 C tilde라고 써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상수가 있었으니까 이 상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켜줘도 C tilde 마이너스 k 그렇죠? C tilde 마이너스 k 하는 것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상수를 C라고 주면 정리가 돼서 해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K는 fxy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는 필요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해를 표현할 때는 사실은 이항시켜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예, 이 전체를 C라고 놓을 거니까 이건 없어도 돼요. 그렇죠? 해를 얘기할 때는 예, 이걸 없애줘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계로 C tilde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항해서 C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K는 소거해버리고 전체를 C다 이렇게 줘도 돼요. 그렇죠? 이 중간 단계는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연습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예제 6.3을 한번 볼까요? E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d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EY dy는 0이다. 이미 PDX 플러스 QDY는 0이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확인해 볼게요. dx 앞에 있는 이 함수는 y로 편미분하고 dy 앞에 곱해진 이 함수는 x로 편미분해서 같은가 확인합니다. 가볼까요? x제곱 플러스 2y를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해요. 그러면 x제곱 x로 편미분해서 2x. 하지만 2y는 상수 취급당하니까 x로 편미분하면 0. 그렇죠? 그럼 결과가 2x네요. 자, 이쪽에 있는 함수를 y로 편미분해 봅니다. 2xy는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니까 여기 상수 2x. 그렇죠? 하지만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는 x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y로 편미분할 때는 0이 되지요. 상수 취급당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이 다 2x네요. 둘 다 2x라는 함수로 같은 함수가 됐으니까 결과가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f가 어떤 함수냐라는 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f를 구하기 위해서 dx 앞에 있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다 라고 두고 dy 앞에 있는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편한 걸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식은 exy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다. f를 x로 편미분한 거다. 그렇죠?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2y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다. f를 y로 편미분한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편한 값을 쓰면 되는데 특별하게 어떤 것이 더 편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x도 있고 y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무 쪽이나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첫 번째 걸 먼저 사용해 볼까요? fxy는 f를 x로 편미분해서 얻은 결과니까 이 결과를 다시 거꾸로 x로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x로 적분합니다. x만 변수고 y는 상수예요. 자, 그렇다면 2xy를 x로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x라는 것은 적분하면 x제곱이 되는데 y는 상수 취급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y가 되죠. 그렇죠? 시컨트 제곱 x를 x로 적분하면 텐전트 x죠. 부호 마이너스 곱해진 마이너스 1은 상수 그대로 곱해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적분은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거기다가 적분상수죠. 그렇죠? 적분상수 더해줘야 되는데 x로 적분했어요. 그렇다면 x가 들어가지 않는 y하고 상수만 가지고 표현되는 어떤 함수다. 그렇죠? 역시 이 gy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이게 완전하게 f라는 함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사용하지 않은 이 두 번째 식을 역시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1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y로 편미분해서 이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y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1단계에서 얻었던 f를 여기다 대입해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gy. 그렇죠? 이것을 y로 편미분해 볼까요? x제곱 y를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x제곱은 상수. 그러니까 결과는 x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텐전트 x는 y로 편미분하면 여긴 y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 취급 0이 되지요. 그렇죠? gy는 이제 1변수 함수니까 역시 그냥 미분하면 돼요. d'(y). 다 됐죠? 자, 그러면 양쪽을 비교합니다. 왼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y가 오른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g'(y하고 같아야 돼요. x제곱 소거되고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g'(y는 2y가 되죠. 그렇죠? 이제 이 식을 적분하면 여러분들이 gy를 구할 수 있습니다. gy는 이걸 적분해서 인티그럴 2y dy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제 1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그렇다면 2y, y로 적분한 거니까 y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여기 적분상수는 이제 정말로 상수. 그렇죠? 해서 k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y제곱 플러스 k를 얻었어요. 다 됐죠? 1단계에서 얻었던 fxy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gy인데 이제 두 번째 식을 가지고 gy를 해결했어요. gy는 y제곱 플러스 k입니다. 그렇다면 대문자 f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다. 다 됐죠? 역시 이 전체를 c 틸드라는 상수로 주었다가 다시 바꿔서 c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k는 f일 때만 쓰고 이제 식을 해를 쓸 때는 없애버려도 돼요. 그래서 남는 것만 상수다라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는 x제곱 y 마이너스 텐전트 x 플러스 y제곱은 c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해는 f는 c라고 표현되니까 f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게요. 우선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건지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하는 것은 역시 1개 방정식이니까 예, y'까지만 나와요. y의 더블 프라임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생긴 거 ax y' 플러스 bx y는 rx 이런 모양. 예, 이런 모양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형하는 것은 리니어, 선형하는 것은 1차라는 뜻인데 예, 얘기하는 1차라는 건 승수가 1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변수와 그 도함수가 승수가 1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여기 y'이 있죠. y'의 1승이죠. 여기 y가 있죠. y의 1승이죠. 그렇죠? y'도 y도 1승으로 표현됐을 때 이것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그중에 y'이 최고계 도함수니까 1개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에 만약에 y'의 제곱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건 2승이니까 선형이라고 안 합니다. 여기 y 파트도 y제곱 또는 y3승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형하고 얘기할 때는
전부 1승입니다. y 프라임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선형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모양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모양을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해를 바로 기억할 수 있어요. 예, 표준형이 아닌 모양을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px, gx 이런 값을 찾는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형일 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 설명을 할게요. 여기 y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가 있죠. 예, 이 값이 1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걸 없애야 되니까 그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AX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AX로 나누면 여긴 Y 프라임만 남죠. Y 프라임을 DX분의 DY 하고 쓰겠습니다. Y 프라임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것은 AX로 나눠주면 AX분의 BXY가 되겠죠. AX분의 BX를 PX라고 쓸게요. 그러면 PXY 이렇게 됐죠. 는 오른쪽은 RX였으니까 AX로 나누면 AX분의 RX가 되죠. AX분의 RX를 G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것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개 선형이다라고 하면 즉 Y'도 1승, Y도 1승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dx분의 dy 앞에는 1이 곱해져 있게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표준형이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y 앞에 곱해진 함수가 px예요. 그리고 는 오른쪽으로 넘어간 함수가 gx예요. 만약에 넘겨서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났다면 0을 쓰는 게 아니고 gx를 넘기셔서 는 gx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이런 모양으로 반드시 만들고 y 앞에 곱해진 것이 px다. 이해됐죠? y 앞에 있는 거 부호까지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px다. 는 오른쪽에 있는 게 gx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px하고 gx를 가지고 해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줄게요.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px, gx를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엉뚱한 걸로 선택을 하면 잘못된 해를 구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p dx 플러스 q dy는 0 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분모에 dx가 있죠. 그렇다면 dx를 곱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dy만 남을 거고 여기는 dx가 곱해질 테니까 pxy 곱하기 dx가 될 거고 그렇죠? 여기도 dx가 곱해질 테니까 gx dx가 될 거고 이제 정리할 거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해주고 0이라고 할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gx dx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0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pxy-gx 묶어서 전체에다가 곱하기 dx 플러스 dy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연습했던 대문자 pxy가 여기 이만큼이고 qxy는 여기 dy는 그냥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이 경우에는 1로 표현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pxy, qxy 이걸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니에요. 예, 엇갈려서 편미분 해보세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완전 미분 방정식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네. 어떤 인자를 곱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니었던 것을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자를 우리는 적분인자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적분인자를 곱해줘서 완전 미방이 되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주어진 일개선형 미분 방정식은 어떤 것을 적분인자로 가지냐? 2의 인티그럴 px dx승. 여기 px가 들어가니까 px를 잘못 가져오면 안 되겠죠? 예,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y 앞에 곱해진 함수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걸 곱해주면 완전 미방이 돼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양변에다가 2의 인티그럴 px dx승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값은 2의 인티그럴 px dx승이 곱해져서 곱하기 pxy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정리가 됐죠. dy 하는 것도 이 지수함수 곱하면 2의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dy 이렇게 정리가 됐죠. 오른쪽은 0이었으니까 지수함수 곱해도 0함수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적분인자를 곱해서 원래 것하고 같은 모양의 미분방 형식을 새롭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d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는 y로 편미분을 하고 dy 앞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는 x로 편미분해서 완전 미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합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2의 인티그럴 px dx승 x만 가지고 표현됐네요. 이걸 x로 편미분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 지수함수 미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 파워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런데 파워가 인티그럴 px dx예요. 즉 px라는 함수의 원시 함수예요. 그것을 다시 미분했으니까 px가 돼야 되죠. 그렇죠? 해서 미분하면 px 곱해줄 거니까 p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쪽이 역시 같은가 확인합니다. 이제 2의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pxy 마이너스 gx 이것은 y로 편미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긴 x만 가지고 표현됐죠. 이것이 이렇게 gx하고 곱해지면 역시 x만 가지고 표현되죠. x만 가지고 표현된 건 y로 편미분하면 0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만큼만 y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역시 이건 x만의 함수고 px도 x만의 함수니까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죠? y로 편미분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y가 곱해졌다면 y는 y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y로 편미분하면 여기 곱해진 상수 역할 이거죠. 예, 똑같네요. p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 그렇죠? 엇갈려서 x하고 y를 엇갈려서 편미분해 봤더니 결과가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완전 미방이 됐으니까 이제 f만 구하면 됩니다. 예, 요거 잠깐 칠판 지워 볼게요. f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dx 앞에 곱해진 이 값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다 라는 것하고 dy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값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f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편한 걸 먼저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쪽은 전부 x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여기 dy가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쓰면 y로 적분할 거예요. y로 적분할 때 x만 가지고 표현된 건 상수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먼저 쓰는 게 편하죠. 예, 그래서 편한 게 있으니까 편한 걸 먼저 씁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예, fxy는 편한 걸 먼저 썼어요. 인티그럴 2의 인티그럴 px dx승 dy. 예, 이제 y로 적분합니다. 이 값을. 그런데 전부 x만 가지고 표현된 값이니까 y로 적분하면 상수 역할이니까 y만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적분상수 역할. y로 적분을 한 거니까 그때 적분상수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안에 y가 없는 함수, x하고 상수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 hx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hx를 구해줘야 완전하게 f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이제 반대쪽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렇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2의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pxy 마이너스 gx 이건데 우리가 f를 1단계에 이렇게 얻었으니까 1단계에 얻은 값을 대입해주면 예,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플러스 hx 이것을 x로 편미분해서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변수, 그렇다면 y는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고 지수함수 미분할 겁니다. 지수함수 그대로 곱해두고 그렇죠? 위에 있는 파워를 미분해서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파워가 인티그럴 px dx 즉 px의 원시함수니까 px의 원시함수를 미분하면 그냥 px 그렇죠? 다 됐죠? 그리고 hx는 이제 1변수 함수니까 x로 편미분하면 그냥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h 프라임 x 다 됐죠? 예, 이제 양쪽을 비교할 거예요. 여기 px, y,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 값은 여기도 있네요. px, y,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렇죠? 이렇게 상쇄하고 나니까 이제 비교하면 h 프라임 x가 이렇게 곱한 것하고 같으면 되겠죠? 해서 h 프라임 x는 마이너스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hx가 필요해요. h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hx를 계산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가 주어졌으니까 배를 구한 거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f는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플러스 hx였는데 hx를 조금 전에 두 번째 식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hx가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문자 f는 예,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다 됐죠? 예, 이제 f를 c라고 두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다면 해는 f는 c다. 다 됐죠? 여기서 예, 이미 해를 이제 구해버렸으니까 y로 풀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이항시켜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상수 플러스 c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에 넘겨놨으니까 y에다가 이만큼 곱한 게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죠. y는 이걸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렇죠? 2의 인티그럴 px dx승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2의 인티그럴 px dx승 분의 1 하는 걸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파워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것 분의 1 그렇죠? 예, 그게 바로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이에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gx는 는 오른쪽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정리할 때. 그렇죠? 그렇게 놓고 px와 gx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해를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1개 선형인 거 확인한 다음에 해를 바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완전 미방의 해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된 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해는 y는 하고 쓰고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마이너스 승수가 먼저 나왔어요. 앞에. 그렇죠? 곱하기 인티그럴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안쪽에는 플러스예요. 원래 있던 px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앞에는 마이너스로 바꿔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적분합니다. dx 그리고 플러스 c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임의상수까지 예, 임의상수 하나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1개 미방의 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배워서
예, 이렇게 해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 px와 gx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을 정리할 텐데요. 예, 예제 4.1 한번 보세요. x분의 1 dx분의 dy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y는 x 코사인 x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dx분의 dy 보니까 1승 그렇죠? 예, y도 1승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예, 우리가 이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선형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해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dx분의 dy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수가 x분의 1이죠. 그렇다면 x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해서 x를 곱해서 이 개수를 1로 만들 거예요. 해서 양변에 곱하기 x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먼저 표준형으로 고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표준형은 dx분의 dy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있는데 거기다가 x를 곱하면 x 하나 약분되죠. 마이너스 x분의 1 y 그렇죠. 는 오른쪽도 볼까요? 오른쪽은 x 코사인 x입니다. 여기다가 x를 곱해줘야 되니까 는 오른쪽은 x제곱 코사인 x 다 됐죠. 자, 그렇다면 y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px 그렇죠? 는 오른쪽에 있는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는 gx 그렇죠? 예, px와 gx를 알면 해를 바로 쓸 수 있어요. 해를 바로 쓴 다음에는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해의 모양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플러스 c.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px, gx 찾아서 대입하고 계산만 해주면 돼요. px 마이너스 x분의 1, gx x제곱 코사인 x. 예,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대입해 볼까요? 여기 px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px 하는 것은 마이너스 없애고 플러스로 가죠. 2의 인티그럴 x분의 1 dx승. 그렇죠? 그 다음 인티그럴 하고 gx는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 그렇죠? 그리고 2의 인티그럴 하고 px dx승인데 px가 원래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x분의 1 dx, dx 플러스 c. 다 됐죠? 예, 이제 적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해서 미분 방정식은 우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해를 구하려면 적분하셔야 되니까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적분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갈까요? 인티그럴 x분의 1 dx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x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값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0보다 큰 쪽, 작은 쪽이 다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서 로그 절대값 x 그대로 써주고 마찬가지 x분의 1 적분한 거는 로그 절대값 x 그대로 써주고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하고 다시 안쪽 적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갑니다. 그런데 2의 몇 승 하는 함수하고 2의 x승 하는 함수하고 로그 ln으로 쓴 거니까 로그라고 읽어도 이건 자연 로그입니다. 그렇죠? 로그 x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x를 로그로 보냈다가 다시 2에 하는 걸로 보냈다라면 역함수로 다시 보낸 거니까 상쇄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은 절대값 x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예. 마이너스 하는 것은 로그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1은 로그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로그의 성질이 있죠. 마이너스 1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2하고 로그하고 상쇄되니까 절대값 x의 마이너스 1승, 즉 절대값 x 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하고 적분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절대값 x였어요. 이쪽에 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적분에 인티그럴 x제곱 코사인 x하고 여기 지수함수 정리한 것이 절대값 x분의 1이었어요. 곱해서 다시 적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x제곱은 이건 실수의 제곱이에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절대값 x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절대값 x가 하나는 약분됩니다. 해서 여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은 절대값 x가 하나 남게 되죠. 그렇죠? 다 됐네요. 이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모양을 한번 볼까요? 절대값 x 곱하기 인티그럴 절대값 x 코사인 x dx 플러스 c. 이게 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값 x 곱하기 코사인 x를 적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적분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절대값 x가 있는 걸 적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한 가지로 원시함수로 표현되는가라는 것은 따로따로 계산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 x가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x가 0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x는 그냥 x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로 표현한 이 값은 절대값 x가 x니까 예, x 곱하기 그리고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x는 그냥 곱해두면 되는 거고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적분은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죠. 그렇죠? 예. 해서 우리의 적분, 원래 해야 되는 적분, 인티그럴 절대값 x 코사인 x dx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반쪽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이 앞에 곱해지는 x는 조금 이따 곱해 놓으면 되고요. 적분만 얘기하면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실 텐데 예,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예,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부분 적분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죠? 예, 두 함수의 곱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는 u', 하나는 v 이렇게 두고 반대쪽을 계산해서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그리고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것의 적분. 예, 이렇게 해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잠깐만 지워볼게요. 해서 우리가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는 x고 하나는 코사인 x예요. 그래서 하나는 u', 하나는 v 이렇게 두고 부분 적분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x를 u'하고 두면 u를 계산해야 되는데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은 미분하면 서로 반대쪽으로 예, 부호 조정해서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걸 적분하려고 하면은 여기 코사인 대신에 사인으로 바뀌어 있고 x 대신에 2분의 x제곱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모양을 적분하게 되니까 더 복잡한 걸 적분하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 적분이라는 기술을 쓸 때 예, 여러분들이 적분해야 되는 부분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x라는 것은 b라고 두고 미분하는 게 미분하면 1이니까 더 간단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u'을 코사인 x라고 뒀어요. x는 b라고 뒀어요. 이제 반대쪽을 구하면 돼요. u'하고 둔 것은 u를 계산해야 되는데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되는 함수 sin x죠. b라고 둔 것은 미분하면 되는데 x를 미분하면 1이지요. 다 됐죠? 그렇다면 이 적분은 이제 공식 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분하지 않은 형태 두 함수를 곱한 거 x sin x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인티그럴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것의 적분 sin x와 1을 새로 구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새로 구했어요. 새로 구한 걸 곱하면은 1과 sin x를 곱했으니까 sin x. 그렇죠? 예, sin x의 적분,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 그것의 적분, 이것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적분은 이쪽에 있는 적분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되죠. 간단해졌죠? 예,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이 간단해졌습니다.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렇죠? 해서 우리의 적분은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하고 같아요.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를 볼까요? 우리 해는 y는 절대값 x. 그런데 x가 0보다 크다고 뒀으니까 그냥 x를 곱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적분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적분 그대로 갖다 놓을 텐데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c 임의상수 더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해를 구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앞에 거 곱하면 x제곱 sin x, 이렇게 두 번째 곱하면 x 코사인 x, 이렇게 세 번째 곱하면 cx. 다 됐죠? 해서 우리의 해는 y는 x제곱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플러스 c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한쪽이 남았네요. x가 0보다 작은 쪽을 해결해 주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적분인데 인티그럴 절대값 x 코사인 x dx예요. 그런데 절대값 x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를 해결했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부분적분 예,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따로 연습은 하지 않아요. 우리 미분 방정식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예, 다시 한번 부분적분을 써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적분을 쓸 때 다시 한번 U'은 코사인 X, B는 X 이렇게 두고 반대쪽 U'하고 둔 것은 U를 계산한다. 미분에서 코사인 X가 되는 건 사인 X. B라고 둔 것은 미분한다. X를 미분하면 1. 어렵지 않죠? 해서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는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x sin x. 그런데 앞에 이제 인티그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도 마이너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sin x 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할 텐데 앞에 역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것의 적분 1과 sin x 곱하면 sin x 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인티그럴 sin x dx 다 됐죠. 예, sin x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죠? 아까 구했던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의 전체에 마이너스 1 곱해진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또 한 번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앞에 구해놨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곱하면 됩니다. 예, 다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 해는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y는 절대값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적분한 결과를 씁니다. 마이너스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죠? 예. 그리고 적분상수 역시 단계 거쳐서 c tilde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예, 해가 달라졌을까 하는 건데 해가 달라지면 두 가지 경우 다 써주셔야 되고요. 같으면 그냥 종합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앞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x제곱 sin x. 그렇죠?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x 코사인 x.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c tilde x라는 건데 이건 그냥 임의상수니까 c라고 바꿔놔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 cx. 다 됐죠? 예. 앞에 x가 0보다 큰 케이스하고 어떤가요? 달라진 게 없죠?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냥 한 가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같은 모양으로 해가 구해졌고, 그렇다면 그 해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y는 x제곱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플러스 c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완전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예, 해를 바로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를 기억하지 못하면 완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 미방을 만들기 위해서 적분 인자가 곱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역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냥 이게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만 언급을 해 주고 바로 그러니까 해는 y는 하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플러스 c. 예, 이렇게 기억하고 바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적분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예. 혹시 오늘 수업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다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예, 질문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직접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 여기서 바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은 예, 이 실시간 수업이니까 출석은 여러분들이 1회 사이트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체크가 돼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고요. 출석은. 예, 그래서 따로 할 건 없고요. 그리고 내용은 예, 이것은 지금 실시간 수업을 했지만 녹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녹화된 부분을 온라인 그 강의 부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강의는 이미 이 실시간 출석을 했으니까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게 출석 그 반영 안 하는 걸로 체크를 제가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에 있는 것은. 예,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예, 온라인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제 유튜브로 바로 가서 보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 온라인에도 제 유튜브 거를 링크해서 걸어 놓을 거니까 똑같아요. 예, 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그 EL 사이트에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것을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요. 예, 그 일주일 기간이 지나도 학기 중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체크를 다 해놨으니까 예, 늦게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예, 여기서 마치고요. 수요일에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